네, 음악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지역구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좀 네,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야 되는데 예, 코로나19 상황이 좀 엄중해가지고요. 오늘 네,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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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어수선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번 정기국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떤 아젠다에 집중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2020년도 올해 정기국회가 네, 사실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음,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내년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4월에. 내년 4월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아, 때문에 예, 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뭔가 좀 마음 잡고서 일할 수 있는 어 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힘들어하고 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민생 국회가 돼야 되고 음. 정말로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네. 상황들을 음. 좀 챙기고 있고 지금 정책위라든지 원내 또 상임위 간사단 회동을 일 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어떤 입법적 성과를 낼 것인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예산도 이제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준비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스케줄대로 국회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깐요. 저희 예.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제 있었던 일 좀 여쭤볼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 그 주호영 대표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음. 굉장히 의아스러운 어. 연설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굉장히 아쉽고 음. 아쉽게도 이게 주호영 대표의 어제 연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예. 또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확대하고 또 음. 유포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예. 연설이었다라고 이제 좀 평가가 야박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네. 예로 몇 들어 가지만 보면 들어보죠. 예. 예 어제 이제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네.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죠.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77.8%가 국산입니다. 예. 아.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중금속 오염됐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계의 패널이라서 네. 크롬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말하자면 12,000개가 넘는 태양광이 설치가 돼 가지고 "임야가 다 훼손됐다." 음.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올 6 월까지 이제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12,700 개가 아니고 한 10,000개 정도 되고요. 만 개.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설치됐던 산지 태양광 발전소 중에서 이제 5,357 개가 네. 이거 5천째 51% 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예. 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래 그래요? 가지고 이 산지 예. 태양광이 급증을 아. 했고 네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 음. 가지고
이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7-8 월에 태양광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8월 달에 이제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5% 고요. 하하.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틀리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병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했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건 왜냐면 네. 이 자가 진단 키트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 기법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제 이제 방역 당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난색을 이제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있잖아요. 네. 종부세 6% 도입하는 게 정부가 주택을 빼앗아가는 약탈적인 과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종부세 6% 최고 세율 이 6%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182 명입니다. 아 대한민국 182 5천 명. 만 국민 중에. 네. 예, 그러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 밖에 안 아하.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를 일반적으로 물론 확대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주택을 빼앗는 약탈적 과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예.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협의이죠. 원칙이에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이미 39만 원을 공급을 네. 했고 네. 90만 원 정도를 공급을 할 텐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음. 말하자면 주호영 원내대표 부동산 관련한 발언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고 아하. 또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힌 부분도 이미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이제 이야기를 음. 하신 거거든요. 이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어제 이제 주호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음. 연설은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아. 정말로 가짜 뉴스만 생산하고 유포하고 또 음. 당리 당략에 따라서 정치 공세만 할 것이 아닌지 이런 네. 의구심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국회랑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네. 총선 결과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음. 박근혜 정부 또 이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의 이제 타성과 네. 관행에 여전히 벗어나고 아 있지 못하다. 그래요. 좀 야박하겠지만 이런 평가를 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어떤 게 정말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사실과 더 다른지 많이 더 있습니다. 많이 더 얘기해 많이 주시죠. 있고 이 지금 인터뷰 시간이 10 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것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 네. 연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짜 아. 뉴스를 이제 생산하고 유포하는 음. 그런 연설로 가득 찼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쭉 이어졌는데 그 비판을 하면서도 예로 든 근거로 든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에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글쎄요. 뭐 언론에서 호평을 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호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분투를 거론하면서 국민과 야가 윈윈윈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협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해야 되고 또 어. 반드시 협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 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슬퍼하고 이게 지금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기국회가 반드시 입법적인 성과를 내고 예산 음. 편성 잘해 가지고 국민들께 뭔가 이 희망이 되고 또 위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협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대화하고 머리 맞대고 해서 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국난 극복에는 여야 야가 없는 거고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든 위기 극복에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글쎄요. 참 이렇게 될 수가 있을지 그런 저희 뭐 걱정이 많이 시청자분들은 걱정을 됩니다. 좀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이게 좀 요즘에 계속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좀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을 음. 흔들어서 네. 시종일관 검찰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국민의힘이 네.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흔들어서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물론 네. 사실은 밝혀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이 총동원이 돼 가지고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이 사실관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음. 저쪽 진영이 완전히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팩트는 온데간데도 없고 음. 끊임없이 뭔가를 부풀리고 의혹을 부풀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들 막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정말로 국민들께 아. 예 더 많은 절망감만 안겨드릴 뿐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데자뷰가 전 느껴지는데,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 가족의 문제가 불거져서 참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뭐 국감도 다 묻혀버리고 거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결국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면 사모펀드 문제도 보니까 별게 없고, 표창장 문제도 글쎄요, 뭐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이 재판 상황 보면은 또 이게 별게 없는 그런 상황 좀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게 조국 장관 그때도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네. 에 정의롭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무슨 뭐 그야말로 뭐 자기네들이 어 정의롭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좀 막아 아. 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그렇게 예. 반대했듯이.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을 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부풀리고 네.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아. 됐는지 그런 팩트는 온데간데 없고 음. 오로지 의혹만 이제 양산하는, 그렇게 해서 아. 결국은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도 지금 그렇죠. 추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7월 15일 날 법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아. 미래통합당 음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저희 당에서 이제 음. 좀 팩트 체크 네. 성실하게 해 가면서 예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음. 없도록 저희들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막 시끄럽게 여기저기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그 너머에는 검찰 개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 맥을 짚고 또 어떤 게 지금 알맹이고 중요한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언론만 보고 있으면 글쎄요. 참 이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얘기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외롭지 하지 말고 함께 싸워 주세요. 뭐 이런 댓글도 저희 방송 댓글창에 좀 올라오고 예, 있어요. 저희들 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이번 여러 가지 이 의료계의 모습, 또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178 석의 의석을 몰아줬는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음. 이렇게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엄중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 어떻든 국민의 건강 또는 우리 환자들의 이제 진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후퇴했을 수는 있지만 음.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이 민주당의 가치 또 네. 민주당의 노선을 포기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음. 공공 의료. 의료의 공공성을 네. 강화하도록 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네. 다시 전열을 좀 정비해서 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다음에는 꼭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른바 아들 의혹 문제 이게 보수 진영의 총공세, 언론이나 야당이나 보수 세력의 총공세가 시작이 됐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전재수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 그냥 뭐 보고 그냥 넘기거나 이러진 않겠다라는 또 의지 이런 것도 좀 들어봤습니다.